오전장이 급락하기 전에 이게 현실인가 좀 잘 안 믿어졌어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딱 2차 전지만 딱 올랐었잖아요. 오전에 그랬죠. 네, 오전에 제 그 관심 종목엔 그랬거든요. 아, 관심 종목이 있으세요? 관심 종목이 있죠. 아, 예, 관심 예. 종목이 있죠. 네. SK 하이닉스 한 종목 정도 오전에 좀 올랐고 네. 실적 나오니까 나머지 모두가 막 5% 1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막 20%. 근데 지수는 플러스고. 막 네.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는 건가? 상승 종목 수 150, 하락 종목 수 1000 종목인데 막 3%씩 오르는 지수가 약간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오전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오전장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시장이. 최근에도 계속 이제 다른 거 팔고 2차전지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 네. 수급상으로만 봐도 외국인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는 떴지만 사실 그게 다 2차전지 상위 업종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쇼커버겠죠. 그리고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매도가 나와서 오전에는 다른 거 다 빠지고 2차전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저 지점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다른 거 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 둘 못 참고 참겠다. 이거 팔고 에코프로 사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네. 오늘도 오전에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것이 2차전지주들 많이 폭등하고 다른 거는 재미없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이때까지 했었잖아요. 네. 2차전지 ETF까지 VI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상승하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웬만한 멘탈로는 참 버티기 힘든 장이었죠. 2차전지 안 사고는 못 빼기는. 제 지인들도 이때까지 2차전지 안 사다가 오늘 오전에 산 제가 친구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야, 그렇구나. 버티다가. 버티다가. 예,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네. 다 팔아. 이게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네. 앞으로에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하려면 아직도 먼 것 같고 내년은 돼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아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되나? 2차 전지다. 내가 지금까지 안 샀지만 보니까 올라가는 게 2천 정도 매일 10%씩 오르는데 당연히 내일도 오르겠지 하고 아침에 제가 누른 거죠. 근데 너무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너무 해맑게 얘기하셔서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약간 너무 어이없으면 예. 웃게 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이게 정말 궁금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 저요? 좌우로 보지 마시고. 왜 네. 저한테 그런 가혹한 얘기를 맨날 저한테 이런 것만 시키. 네. 그거 얘기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오시겠어요? 아, 뭐 지금까지 뭐 또 여러 분들과 통화하다가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네. 들어와서 막 이렇게 대표님한테 김 대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나 그러고 이제 다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말씀드리려고요. 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시각 쪽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그렇지만 네. 네.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트레이딩 영역인데 네. 무서운 트레이딩 영역이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오늘. 네. 그래서 아마 혹시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예전에 뭐 무슨 에코프로 20만 원, 30만 원대 네. 갖고 와서 지금 뭐 수익 커 있는 상황 쪽에서 이분들은 논외입니다. 네. 알아서. 그분들은 뭐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분들은 150만 원 받잖아요. 네. 그걸 받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이 묻어져도 안 파세요. 그렇죠. 네. 나는 저걸 지금 내 원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때 장고를 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관리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 쪽에서는 시장이 일단은 1시 20분에 무슨 변화가 나왔냐면 뭐가 있었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또 음모론 같은 거 하지 말고. 음모론이 아니고 차트 보세요. 그때 네. 다 똑같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돌리려고 무척 노력했었거든요. 한 30분 동안은. 그렇죠. 네, 막더라고요. 막혔습니다. 막히면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뭐 이런 거 다 빼고 떠나서 시장이 일단 인지하는 어떤 가격대에 대한 부담들 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트레이더스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세요? 인정한다는 게 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에 차는구나 라는 생각들 단기적으로 목에 차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거냐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반발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안 꺾입니다. 반발매 나오는데 오늘 보셨던 고가 라인대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했다가 제 느낌에는 멈출 것 같아요. 계속 시도할 때 지금부터 보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전고점 영역을 이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거 없이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영역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변화가 들어온다든가.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이라고 트레이딩이다. 보죠. 트레이딩이다. 뭐 믿고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술적 분석도 많이 공부해 놓은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서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 8월 달까지도 아마 계속 이런 영역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시도하는 영역 나오는데 그 안쪽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정리를 하거나 챙기거나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런 쪽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이게 오늘 보면 이제 쭉 하고 그러니까 일정 경로가 있어요. 상승하는 경로. 지난번 1차 상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2차 상승 때도 보면 일정 경로가 있는데 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정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복귀력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연장시켜줘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한다. 그러면 지금은 부담 없는 비중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네, 저도요. 최현정 아나운서 오늘 샀다는데 오늘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딱 고점에 고점에 샀어. 그 물량을 내가 받은 거죠. 에코프로 153만 9천 원에 샀습니다. 저한테 또 가혹한. 근데 오늘 산 분들은 사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굉장히 큰 그럼 자산의 최현정 큰 아나운서 비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큰 몰빵을 손이세요. 치진 않았죠. 제 아니, 그게 계좌에서 아니고, 예. 일정 비중 그렇죠. 적은 나의 금액을 자산 샀죠. 중에 10% 예. 샀는데 2만 주. 자산의 10% 샀는데 그럴 수 2만 있죠. 주.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2만 주면은 네, 그래서 그것보다도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는 게 지금 공매도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네. 쇼커버가 나왔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규 공매도가 만만치 않게 또 늘어났습니다. 또 많이 물린 외국인은 또 쇼커버에서 집어넣는데 또 새로운 물이 또 그렇죠. 들어와서 새로운 공매도를 쳤다. 공매도 세력들이 좀 용기를 내고 있는데 용기를 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3천억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개인들은 다 팔았고 외국인이 다 산 거예요. 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큰 높은 순매수인데 네. 신규로 공매도된 거래 대금이 4,100억입니다. 평소에는 한 1,000억대거든요. 오늘 갑자기 신규 공매도가 4,000억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는 쇼커버대로 치고 새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세력들은 또 새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게 1시 20. 이러면 안 되죠.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공매도 세력들이.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1,400억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커버를 볼 수 있겠는데 신규 공매도가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100억 정도. 평소에는 한 400억, 500억대 정도 나오다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아직 포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하우스는 이제 많이 굉장히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네. 또 신규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 거래 대금이 60조를 넘었는데 예전에 한번 60조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그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21년도 1월 21년도 11일 아. 그때가 삼성전자. 64조 원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9만 10만 6,300원. 전자 간다 그때였죠. 네. 그때 저도 지점에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었는데 손님들이 막 증권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셔서 줄을 서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겠다고 난리가 삼성전자 났었습니다. 사시겠다고요? 예.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좀 많이 물밀듯이 몰려왔고 그때가 한창 이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뭐예요? 저희는 뭐냐면요. 네. 안 사던 사람들이 네. 대거 이제 사기 시작했다. 그 그러면? 뒤에 더 사줄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가 그렇죠. 끝물이다. 그때 64조 원을 찍었었을 때의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래 대금이 일단 그때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 62조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이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되는 정도의 지표로는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에요. 60조면 한창 작년에 안 좋을 때 6조 7조였거든요. 맞아요. 하루 거래 대금. 하루 네. 거래 대금이. 근데 10배가 돼버렸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내년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또 60조? 60도 나올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박제시킬 것인데 뭐. 네. 그러니까 이거 나가요. 이거 네. 검증을 합니다. 네, 내년에. 이렇게 될 거. 네. 근데 또 그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증시는 쏠림의 끝판왕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끈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동향만 잠깐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은행 보고서 네. 100조에서 140조. 129조로 찍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초과 저축은 네. GDP의 6%까지 네. 넘어서면서 네. 근데 이게 있고 부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더 있는 거고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은정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큰 손들도 계신 거고 네 이런 상황들인데 손이 좀 크죠 제가. 네. 만주. 근데 또 만주는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예탁금이 54조까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항 때가 한 53조 원대 거길 못 넘었었는데 54조까지 갑자기 늘기 시작하고 신용잔고도 20조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19조 9천 얼마, 19조 9천 얼마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게 대부분이 집중된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좀 락 걸려 있는 게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됐다는 얘기는 최근에 급등하는 뭘 샀겠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부터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갑자기 신용이 좀 늘었겠죠. 네. 이런 현상까지 나와서 뒤늦게 아이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갑자기 보여지는 것도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봤을 때 한 40% 수준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죠. 시장의 긍정적인 시도는 아니죠. 아 조금 불안하게 봐야 된다. 네. 신용도 좀 늘었고. 네. 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이게-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변화보다도 네. 산업적인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제 주가도 반영을 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같은 경로로 움직이면서 산업의 성장과 같이 움직여서 동행하다가 네.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런 과정 중에서 물론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나오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까지 되다 보니까 가파르게 오른 게 맞죠. 근데 그런 쪽을 시장은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렇다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정 부분 또 정리가 되고 또 레벨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네. 또 어느 정도 자정자극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 거치고 다음 국면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단가 사신 분들은 터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음까지 보겠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아래로 1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샀는데 수익이 한 10%권이나 아니면 지금 한 오늘 고점에 잘못해서 한 마이너스 10%요 정도가 왜 웃고 계세요 저한테 아 그냥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네. 본인 얘기를 요 상태에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못 견디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트레이딩에 능해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딱 보면서 분봉 보면서 치고 받고 하시면 돼요. 그게 하시기 어려운 그러니까 원래 변동성을 사랑하는 매매는 가능한데 트레이딩에 능하셨으면 오늘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오늘 뭐 빠졌을 때 샀겠지. 그렇죠. 막 10몇 매매. 퍼센트. 네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궁금한 게 당장 내일장에서 네. 어떤 징조가 보였을 때 이제 나도 아까 다 그냥 설명을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두 포인트만 다시 그거는 한번 짚어주세요. 얘기해도 이해 안 갈까요?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뭐 설명하는 무슨 아쉽네요. 예, 네. 연합뉴스 리딩방도 아닌데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되면 네. 리딩방이 돼버리는데 안 되고 그냥 내일 싸하다 싶으면 손절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고점 넘어가면 일단은 홀딩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내일 갭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갭상승이 나오냐 갭하락이 나오냐인데 아마 제가 보기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부터 약 한 9시 20분 사이에 변화를 한번 보세요. 아,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 보시고 네. 예, 그냥 예, 나중에 그냥 기회 되면 전화번호 받아서 내일 9시 20분에 전화해서 8월 말에 물어보세요. 네. 요건 여기까지 하고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사실 2차 전지만 막 이래가지고 딱히 할 건 오늘 없는데 다른 거는 중요하지 이슈가 않죠, 없어요. 사실. 이슈가 하나도 없어서 네, 근데 오늘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조금 그만
반대로 가면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깡그리 무너졌죠.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같이 끌고 내려갔죠. 그러면 내일장에서 2차 전지주는 지금처럼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조금 오르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떤 특정 섹터에서 움직임이 강하다. 그럼 주도주가 좀 바뀌는 겁니까? 이런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섹터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반대 매매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그 2차전지 많이 오르는 동안에 지수를 워낙 잘 방어해줘서 시장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52주 신고가 종목 굉장히 많아졌고 20, 30%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저가 종목. 네, 무슨 뭐 대주주가 이상한 짓 하고 약간 뭐 그런 회사만 빠진 게 아니고 네. 정말 우량한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점에서 1차 반대매매권 비율을 하회한 계좌들이 좀 많이 나왔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예전에 막 반대매매 속출하고 그때까지는 아닌데 일단 내일 아침에 조금 다른 종목들은 좀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끝까지 못 돌리고 네. 좀 내일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다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매매가 시작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 신용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반대매매 걱정은 안 되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좀 걱정이죠. 다른 종목이 같이 빠지는 바람에. 네. 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건 내일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하고 다른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제 계좌에 또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가 날 거니까요. 버틸 수 있잖아요. 마치 사신 방송이시네 지금 보니까. 뭐 제 본인- 마음이 본인 상담 아니 제 마음이 종목 아마 상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의 아, 예, 예.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K 증시 우리 앵커님도 한 20년 하셨죠? 그 정도는 나이- 아니에요. 그 정도 안 하셨어요? 저 나이로 치면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는 안 되죠. 제가 네.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말 놓으시고요. 근데 K 증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한쪽에 극심한 쏠림이 나오면 네.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게 진정될 때는 반드시 또 다른 쪽에서 튀어오릅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네. 나온다. 네. 왜냐면 그때 보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수급 쏠림이 한번 지나가든 뭐가 또 이제 전혀 아닐 것 같은 섹터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아마 뭐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그렇죠. 예, 그리고 가면서 그래서 야, 저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거의 태동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심한 쏠림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포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꼭 생각해야 될 거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년 전에는 게임주, 뭐 위메이드를 통해서 나왔던 이런 변화가 나왔으면 네네네. 나머지 그 한쪽에서는 또 한쪽으로는 막 쏠려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음이 탄생하고 다음이 탄생하는 변화를 봤을 때 이번에도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2차전지 얘기를 막 하는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발표했고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됐죠. 반영도 안 되고 예. 얘기조차도 없는 게 이게 지금 서글픈 심정이죠. 자, 현대차가 4주를 발표하고 제가 호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호가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날 때쯤에 이제 KB금융 정도가 실적 좋다고 호가 좀 올려주고 아예 실적은 그냥 아예 오늘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실적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잊혀질 정도로 이쪽에 대한 쏠림이 심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부터 저희가 아까 솔직히 FOMC가 내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런 거 내일.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네. 이런 거 다 무시할 정도로 지금 한쪽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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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나왔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놓치는 거 지금 저희가 많습니다. 그거부터 그냥 뭐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2차전지 안 갖고 있는데 뭘 거기다 그걸 신경을 써.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다른 거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면 2차전지가 또 조정을 크게 받는다. 뭐 그럼 대응하면 되겠죠. 그런 쪽에 어떤 내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에서 따라가 말어 이거는 누가 등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포모의 끝판왕이 그거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이거 오늘 하루에 나 4억 벌었어. 내 계좌 인증해볼까? 뭐 700 몇십 프로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포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또
잘 끊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만큼 또 갖은 2차 전지에 대한 고평가다 뭐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당연히 축하드릴 일인데 중요한 거는 없으신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유 지금이라도 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포모에 빠져 있지 말고 다른 기회를 보자. 그러면 뭘 준비해 오셨는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거 갑자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라서 좀 네. 민감하긴 한데 네. 일단 오늘 폴더블 폰도 삼성에서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오후 8시부터 하니까 지금 이 시각 하고 있겠네요. 네. 네, 근데 관련주 주가는 뭐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4%대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폴더블에 대한 기대치보다 너무 안 나왔습니다, 판매량이. 1년 전쯤에 예상했던 23년도 폴더블 판매량이 한 1,800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품사들의 주문량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1,0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한 1년 전쯤에 추정을 했을 때만 해도 매년 100%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네. 2배 커지고 다음 연도에 또 2배 커지고 또 거기서 2배 커지고 그렇게 전망을 했던 하우스들이 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죠. 전혀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아가지고 최근까지도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폼팩터의 변화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폴드5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힌지를 채용을 해서 가운데 주름 여전히 있긴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물방울 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접었을 때 이제 가운데 이제 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없어졌다고 하고요. 플립5 같은 경우에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2배 가까이 커져서 소비자 체감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요즘에 20대들 보니까 아이폰을 훨씬 많이 사더라고요. 맞아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폴드는 이제 아저씨 취급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30대는 갤럭시가 더 많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안 팀장 주위의 그 피셜 아니에요? 아니에요. 통계 자료로 나왔습니다.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통계 자료 나왔는데 갤럭시가 더 많다. 30대는 20대는 거의 60% 이상이 아이폰을 쓴다고 하고 네. 그 이하는 더 심합니다. 그 요즘 뭐 초등학생들 아이폰 안 사주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비싼데 어떻게 사줘요? 그 있어요. SE 모델. 아, 그 SE 모드 이제 안 나와요. 옛날 거 중고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껴야죠. 네, 그래서 뭐 갤럭시는 여전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20대도 취업하면 갤럭시로 바뀝니다. 왜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냥 아. 바꾸더라고요 또. 아, 그래요? 애국심인가요? 네?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취업하면 이렇게- 애국심이. 아니죠. 돈심이죠. 아. 월급심.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사줄 때는 아이폰이고 자기 돈 벌어서 살 때는 갤럭시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폴더블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거슬렸어요. 이 접히는 이쪽이.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게 플립인가요? 이게 플립? 아 이게 플립이고 폴드고. 폴드. 네. 폴드 너무 아저씨 같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화면에. 아직 노안이 안 오셨죠?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저씨 같잖아. 기다려 보세요. 이거 편합니다. 그거 편합니다. 저는 단 한 가지 무게감 때문에 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게감 두께. 근데 그거는 아이폰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가요? 아이폰 안 저는 쓰시는 아닙니다. 거야? 네. 10g 줄었습니다 이번에. 10g.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맞춤 이게 딱 유격이 예전 거보다 더 잘 돼. 지금 화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선 없어졌어요? 선은 그것까지 안 보여요 지금. 그럼 매장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격. 네. 폴드 한 몇 년 쓰면 이쪽에 선 이거 다 갈라진다고. 그럼 교체해야죠. 그러니까 또 새로 나오죠 매년. 아 매년 바꾸라. 그래도 삼성.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늘 한 2%대 빠지다가 많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닐까요? 뭐 폴더블이 매출에 미치는 비중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뭐 폴더블에 대한 기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조금 빠지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낙폭을 확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갔던 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와 양대 산맥 거의 이룰 만한 곳이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HBM 그 관련 장비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네. 반대로 왔다 갔다 했던 것들도 이제 HBM에서 좀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포함해서. 그래서 뭐
어쩌면 이제 2차전지에서 다른 쪽으로도 좀 수급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곳이 있다면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라도 잘 돼야 지금 반도체 안 좋은데 3분기에 IM 사업 지금 IM 아니죠? IM 사업부 맞나요? 이름 바꿨잖아요. DX, DS, 어. DS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DS 사업부라도 좀 잘 돼야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어떻게 저는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니,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대치 낮춰놓고 네. 그날 변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 뭐 저희가 또 가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또 행사 그 무슨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또 이제 막 이벤트 행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가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뭐든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측은 다 틀림. 맨날 틀리는 거 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만에 HMM이 상승했어요. 네,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처음에 이제 인수를 좀 공식화하면서 잠깐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었고 그때 네. 당시에 SM 상성 갖고 있는 SM그룹에서 네. 인수 의지를 좀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환 사채나 이제 신주인스컴부 사채가 전환이 되면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산업은행에서 4조 5천억 딱 불렀죠. 네.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인수가 제대로 안 될 거다, 삐걱거릴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를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수 후보들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은 곳이 이렇게 드뭅니다. 지금 몸값이 한 5조 원 정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새롭게 근데 동원그룹이 인수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도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동원그룹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FI 그 재무적 투자자 정도로 참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8월 말일까지 8월 21일까지 예비 입찰을 신청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이슈에 따라서 계속 급등락 반복할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또 그런 얘기 나오지 네, 않았어요? LX도 인수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IM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 설명서 이제 주관사가 이제 뿌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받아가는 기업들이 이제 인수 후보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혀 알 수 없죠. 그건 뭐 아무나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주가 이게 그러면 만약에 외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든가 외국계로 되죠. 넘어가기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국영선사니까 그렇죠. 하나뿐이 없는. 하나뿐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러면 네. 이거는 약간 그 버스 노선 같은 거잖아요. 버스 노선을 버스 LA까지 갔다 와요. 그러니까 버스 그러니까 택시는 아무데나 가는데 네. 이건 이제 버스처럼 노선이 있는 우리나라 하나뿐이 없는. 그래서 외국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한정이 되는데 네. 자 그거지 않습니까? 돈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네. 아니 보증으로 뭘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 드린 뭐 이런 몇 개 회사들 현대, 포스코, 그러니까 현대차, 포스코, LX, 근데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찔렀다가 다 후퇴하는. 우리는 아이고 고사하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요즘에 계속 매각 얘기 나고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빠지다 움직이다가 빠지고 그러는데 지지난해 10조 벌었던데 그때 약간 자사주 좀 사서 그거 너무 비쌌구나. 네. 다 망할 뻔했는데요. 그 상황에 섰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오늘 좀 반등을 했었다. 네.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제 이제 KB금융이 실적 발표하고 오늘 뭐 사실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4% 정도 상승을 네. 했죠. 실적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온 정도였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1.5조 원 정도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조 3천억 대니까 조금 상회를 했죠.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자사주를 3천억 원 매입 후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네. 주식수 대비해서 한 5% 조금 안 되는 규모니까 상당히 큽니다. 5% 그냥 배당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당금도 꽤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NH증권에서 기존에 추정했던 배당 수준을 10% 정도 상향해서 올해 말에 7.6%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효과까지 감안하면 주주 환원율은 10%가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이 자사주가 사실 은행 업종한테는 자사주 매입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특례 자금 대출해 주는 거 그것도 한도가 소진이 되면 하반기는 가계대출이 아마 감소세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이 계속 누적되는 순이익들을 어딘가 분명히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ROE가 감소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배당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뭐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자본을 좀 소진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좀 주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올해 초에도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은행업종이 한번 리레이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다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다 하락했지만 연초에 발표했던 계획들을 차근차근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가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뭐 오늘 같은 약세장에도 좀 주가를 방해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네, 우리 팀장님은 또 은행주 살까요? 아 근데 과연 이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줄까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끌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사는 사람이 끌리는 거는 조금 지금은 좀 그러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순익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충당금이 꽤 많았죠. 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이러면 또 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은행주 볼 때 또 하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꾸준해야 됩니다. 일회성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하게 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꾸준해서 연속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ROE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기는 그때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무슨 분기마다 얼마 아니면 연간 얼마 해서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문구와 그냥 앞으로 우리 주주환원 정책하고 자사주 매입 이번에 삽성한 거 봤지? 또 이제 다음에도 할 거예요. 이거 안 믿더라고요 시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잘 나왔네. 참 들어와 봐. 이게 이런 거 이게 무서워요. 이제 이런 은행 금융주 매매하기.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때 보험주가 또 이제 또 회계기 좀 바뀐다고 그러면서 실적 많이 나왔던 거를 보험사들은 되게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이거 회계상에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실적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후퇴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입김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그게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사주나 그냥 꾸준히 우리 얼마 하겠다 이랬었으면 좀 바뀔 거예요 아마. 그때면 저도 평생 안 사보던 은행주 사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끝판왕 보시게 되면 그냥 메리츠 금융이 최고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알아서 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요즘 보면은 거의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영역까지 이제 진입하고 있거든요. 금융주 중에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나와야 은행주가 바뀔 것 같고 아니게 되면 그래야 차라리 그러면 우리 돈 벌지만 우리 자사주 매입합니다.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 면피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뭐 사실 KB금융 이번에 실적 보니까 순이자 마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정부 눈치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대 마진을 안 낮췄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비이자 이익이 네. 커진 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눈치를 보는 게 이거 자체가 좀 자본주의에 안 맞는 상황들이 있죠.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은행주는 지금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못 받고는 있는데 네. 너무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사주 매입이 지금 배당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인 게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거의 뭐 신저가 수준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은 똑같은 3천억 원을 발표를 해도 주가가 8만 원일 때 하는 거랑 주가가 4만 원일 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사실 공격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한 방에 좀 시장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애플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주가 올려서 팀쿡 이런 애들이 성과급 받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가 올려서 뭐하냐 정부 이렇게 잘해서 그냥 이따 가면 되는데 그럴 니즈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네. 주인이 없다. 네. 네. 주인이 없다는 뭐 이렇게 난 회장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은행주도 상한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쓰신 분들 은행주 상한가 예전에 국민은행이 기억납니다. 네. IMF 끝나고 그 초점에다가 반대면 다 털리고 3일인가 연속 상한가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구제금융 KB금융 말고 국민은행이야. 국민은행. 당시 국민은행이요. 그랬던 거 조은행이었었나 그때? IMF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택은행 때는 아닌가요? 그건 제 전 직장이고요. 전 직장이고요. 네. 저는 IMF 때는 초등학생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재화 시작하자. 네, 카카오페이가 아직 상장돼 있죠? 예, 시장에서 네.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데 네. 주가도 계속 안 좋고 네.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흑자 전환 언제 하나 싶은데 아직도 연간 적자, 분기도 계속 연속 적자 보고 있더라고요. 주력인 이제 결제형 매출은 좀 꾸준한데 카카오 증권이랑 손해보험 이쪽에서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전체 실적 적자도 좀 계속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사실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으로 하면 뭘 하든 성공할 것이다. 증권을 해도 다 가져가고 보험을 해도 다 가져가고 증권도 플랫폼에 대한 하는데 지금 아무 존재감이 없죠. 호가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카카오페이 증권 그렇죠. 호가창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 MTS요? 뭐, 예, 예. 네. 지금 이 카카오 증권이 마켓 셰어가 몇 %인지 아시나요? 0점 몇 퍼센트 그렇겠죠? 네, 0.1%입니다. 아이고. 네,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네. 게다가 수수료도 업계 최저입니다. 근데 업계 최저인데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주식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더라고.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안 나오고 사실 그에 해당하는 수반되는 비용은 굉장히 많아서 계속 적자가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썼는데 증권이랑 보험 이쪽에서 적자가 축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좀 좋지 않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카카오가. 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서.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 토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네. 해외 증권에서는 토스가 지금 점유율 마켓쉐어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뭐 상위권 굉장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뭐 솔로몬 증권인가 하여튼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못하나? 접근성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토스는 보니까 차트 없습니다. 토스는 그냥 매수 매도 이런 거 없습니다. 살까요 팔까요로 나오더라고요. 살까요 팔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게 접근성을 많이 낮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그건 되게 중간에서 어중간하더라고요. 네. 그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혁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이제 뭐 보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뭔가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연계에다가는 허들 넘기까지 되게 어렵다고 해서 잘 넘어오다 보면 그다음에 시너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좀 근데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가겠죠 또. 아 그때 또 약간 금리가 묻지 마. 높아서 예, 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예. 약간 금리가 높아서 게임주도 그때는 게임주도. 네. 성장주 밸류 이제 많이 조정됐다. 네. 원래 시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제 막 리포트 나오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많이 빠졌는데 매크로가 바뀌었다. 또 막 뭔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대할 거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슬프네요. 불과, 오늘도 막 불과 1년 반 전이었나요? 이게 뭐 상장했을 때 24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24만 7,500원, 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5만 원이 안 하죠? 47,100원. 아, 4, 6, 24, 6분의 1 토막. 네. 이게 네. 우리 사주 희비가 많이 갈렸죠. LG엔솔은 30만 원대에서 네. 60만 원 갖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제 증권 직원분들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게 또 인당 대출 받은 액수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때 크래프톤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게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렇죠.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참 속이 상합니다. 현대차 이야기 좀 해보고 뭐 준비는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아닌가요? 4조 나왔는데 네. 원래 3조 6천억, 3조 8천억 그랬었잖아요. 네. 예사고세 썼을까요? 네.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잘 나온 그러니까 매출 예상했던 것보다 다 잘 나왔는데 순이익단이 조금 좀 덜 나왔고 다 이제 매출 뭐 영업이익 다 네. 좋았는데 이 정도가 완전히 잊혀졌다는 게 그리고 또 장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쭉쭉 밀리다가 종가는 돌리긴 돌렸습니다. 아, 네. 마이너스 0.9%. 네, 돌려주긴 했습니다. 돌린 거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시장의 자정작용 뭐 이런 거. 네. 근데 아니 이 정도 실적인데 왜 이래? 이런 분위기 이렇게 나오면서 또 들어갔던 또 이제 그 몇몇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에는 그래도 이런 미세한 변화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무리 포모 장세라고 하더라도 네. 나온 건 있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실적 좋은데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빠진 건 자동차 부품주들이었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네. 그동안 괜찮다, 현대차 움직이면서 간다 그러면 괜찮다고 하다가 6월까지 괜찮았죠. 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뭐 네. 거의 뭐 10%에서 뭐 5% 이상씩 다 빠지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쳐졌으니까 버려야 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은 사실 경황이 없어서 네. 실적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네. 내일 아침에 정갈한 마음으로 HTS 앞에 딱 했는데 내일 보고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대차 나올 겁니다. 실적은 네. 실적이 이렇게 좋았네? 라고 하면서 뒤늦게 반영할 가능성은 없는가? 현대차는 항상 그랬잖아요. 네. 잘 나와도 네. 피크아웃. 그때 그놈의 리크아웃. 1분기도 잘 나왔어? 그래 네. 피크아웃. 아이. 이러고 넘어가다 보니까 네. 참 그래요. 근데 하반기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다 3조 대 초반대나 밑으로 약간 좀 하향돼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오늘 나온 이제 실적 코멘트 나온 걸 봐서는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온 거고 우리는 하반기도 역시 하는데 가이던스도 다 올렸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한 지금 이번엔 두 자릿수였는데 네. 총 연간으로는 지난번에 6.57에서 8.9%대까지 올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매출 가이던스 다 올렸고요.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시장이 안 알아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부품사들한테는 시야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짜진 않겠다라고 보게 되면 네. 오늘 빠진 부품주들은 기회 요인들이 더 많지 않나. 안쪽에서 내일 만약에 현대차가 어제 그냥 그래서 좀 미안해. 우리 이제 네.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내일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부품단이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깜짝 놀라게. 그렇게 아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반짝반짝하면서 보면 또 2차전지 팔아서 살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일 2차전지 다시 오르면 다 꽝이에요. 다 떨어질 거고.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전문가들 분들께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이제 우리 김순 대표님이랑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네. 저는 2차전지가 빠진 게 뭐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위험 선호가 죽었다. 그전에는 위험 선호가 죽는데 그나마 2차전지는 살아 있었던 거고 네. 위험 선호 지금 뭐 사실 뭐 다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2차전지만 올라가서 올라간 거지 나머지는 안 좋았거든요. 실제로 다 빠졌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 2차전지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애 곁을 내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반도체, 뭐 AI 그런데 그런 게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오늘 2차전지까지 와장창한 건 이건 위험 선호가 죽은 거다. 그래서 다 같이 끌고 내려갔잖아요. 다 같이 실적이건 뭐건 다 같이 끌고 내려갔잖아. 그래서 내일 만약에 2차전지가 살아나면 다시 위험 선호가 살아나서 그나마 버티는 거고 내일 2차전지가 죽으면 뭐 2차전지 죽으니까 다른 게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2차전지 죽으면 야 도망쳐야겠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빠질 수도 있다. 아닌데요?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 오늘만 보고 해석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공포스러웠어요? 안 공포스러웠어요 오늘? 저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별로. 이거 한두 번 당해봅니까? 이거 작년에는 네. 뭐 4% 5%씩 그냥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거보다 올해는 보니까 그런 걸 처음 봤죠. 처음 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험 선호를 조금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면 혹시나 일단 던지고 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조금 오늘. 만약 그렇게 됐으면 오늘 첫 번째 네. 신호가 나왔어야 되죠. 그 아시아 어떤- 시장하고도 다 약간 불안한 신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아시아 시장 잠잠했고요. 에이 미국 올라도 2차전지 계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런 위험 선호에 대해서 만약에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다른 쪽에서도 뭔가 시그널이 나왔어야겠죠. 근데 그건 지금 잠잠한데 2차전지가 모든 걸 2차전지로 모든 게 2차전지죠. 그렇죠. 오늘은 오, 모든 맞네, 게 맞네. 2차전지로 네. 통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찝찝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랬었으면은 오늘 삼성전자 SKX 안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시면 그 꼬리 근데 달는 낙폭이 좀 줄었잖아요. 꼬리 달는 거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럼 진짜. 오늘 아까 현대차 얘기도 드렸지만은 만약에 그랬었으면 이게 다 쳐졌죠. 쳐지고 그냥 아까 뭐 50몇 포인트 이렇게 끝나면서 다 쳐지고 그냥 다 하이닉스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인데 이거 올라왔다고. 고점 대비해서요. 네. 네. 그건 그래도 아까 쳐진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차트가. 네. 뭐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내일 가보죠 그냥. 그렇죠. 가봐야죠. 사실 진짜 아시아 시장은 너무 평온했어요. 네. 네, 뭐 대만 0.2% 하락, 일본은 거의 그냥 보합, 홍콩 상해는 0.2, 3%씩만 하락했고 오늘 한국 시장만 이랬던 거는 좀 거래 대금이 갑자기 폭발했던 거는 그만큼 수급이 뭔가 정상 상황과는 좀 많이 좀 특이했던 상황이었고 1시 몇 분에 이제 2차전지에서 좀 대량 매도가 좀 일시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인 투자자 순매도로 잡힌 걸로 봐서 일부 그냥 굉장히 큰 손이 매도를 한 방에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수급 교란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길.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를 샀어요. 장중에 1조 4천억 원만 이렇게 샀는데 싸그리 무너진 게 좀 포스코 홀딩스겠죠. 포스코 홀딩스 1조 샀는데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 조금 찝찝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내일 2시 반에 FOMC가 열립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오랜 기간 올랐거든요. 주가도 뭐 고점 수준이고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올리는 걸로 지금 네.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99%.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좀 안 할 것 같고요. 최근에 몇 번의 FOMC에서도 계속 반응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의 인상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발언 정도는 그 이후에 이제 인하를 이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잭슨홀 미팅이 8월 넷째 주. 그죠? 네. 그 정도까지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악몽이 있다 보니까 한번 크게 네. 맞았죠. 네. 이 악물고 나오셨던 네. 악몽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나이트메어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뉘앙스는 똑같겠죠. 근데 뭐 9월 달까지 비어 있는데 그때는 8월 달에 그냥 훅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휘청거렸었는데 네. 이번엔 꼭 나올 수 있는 워딩은 대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네. 대파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올릴 지표 수 있다. 의존적이다 이 얘기요. 지표, 그러면 그냥 저희 시장은 뭐 PC 지표 보고 고용 지표 보겠죠. 네. 2시 반에 별일이 없기를 바람.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미국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요. 심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FOMC를 좀 잘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